드디어 거대한 성체 악어들이 있는 철창 앞에 도착했습니다. 3미터가 넘어 보이는 거대한 악어들이 10여 마리나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물속에 잠겨 있었죠. 어머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저런 걸 실제로 보다니 믿기지 않아. 순애는 감탄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철창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정말 멋진 기념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철창 바로 앞에 서보세요. 선영의 제안에 순애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악어들이 저렇게 큰데. 괜찮아요. 어머니, 철창이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는 게 이 농장의 하이라이트라고요. 순애는 선영의 말을 믿고 철창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사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경남 창원의 공단마을 회색빛 아파트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새벽 5시. 김순애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죠. 가족들을 깨우면 안 되니까요.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림자, 그리고 아직 켜지지 않은 가로등 뒤. 순애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준호의 도시락을 위해서였죠. 할머니는 언제 일어나세요? 잠옷 차림의 준호가 비비적거리며 부엌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할머니 치마를 잡아당겼죠. 순애는 손주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이 별로 안 와. 우리 준호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맛있게 해줄게.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밥을 담으면서 순애는 준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수를 닮아서 눈이 크고 선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반기는 건 손주뿐이었거든요. 아들은 해외 출장이 잦은 무역회사 과장이라 한 달에 집에 있는 날이 열흘도 채 안 되었고 며느리 박선영은 순애는 깊은 한숨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선영이 실크 잠옷을 입은 채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곱게 말아 올렸고 얼굴에는 밤새 바른 크림이 촉촉하게 남아 있었죠. 준호 도시락은 제가 쌀 테니까 그냥 쉬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거의 다 했어. 김치찌개만 넣으면 돼.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맨날 김치찌개만 넣어주시면 아이가 질려해요. 요즘 애들은 다 샐러드나 과일 이런 거 먹는다고요. 영양 균형도 맞춰야 하고. 선영은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예쁜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콜리 샐러드, 방울토마토, 치킨 너겟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야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안 해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손주와의 작은 교감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준호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도 맛있어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가 만든 것도 맛있지. 순애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어머님, 요즘 밖에 나가실 때도 좀 조심해서 다니세요. 어제 아래층 김 여사가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복도에서 전화 받으실 때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게 선영의 방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기를 죽이는 거죠.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간 후 순애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다 늙어버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내가 뭐 하려고 결혼했나 싶어.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며느리의 목소리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대화 내용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패션 디자이너 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지금은 뭐야? 살림만 하고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말이죠. 그냥 참아야지 뭐. 남편이 해외 출장 많이 다니니까 돈은 꽤 벌어오거든. 선영의 목소리가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보험도 많이 들어놨고,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보험?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순애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단 지역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오래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동네에 와서 살기 시작했던 때가 벌써 40년 전이었죠.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까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순애는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뭐. 손주 돌보고. 짧은 대화였지만 순애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저녁 때 민수가 퇴근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 아들의 다정한 인사에 순애는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그냥 집에서 뭐 할 거 있겠니? 준호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엄마도 좀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취미 활동 같은 것도 해보시고. 민수의 말에 선영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이번에 해외여행 어때? 회사에서 태국 출장 간다면서? 그때 휴가 내서 가족여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순애는 식탁을 치우던 손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었죠. 선영의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가요. 평생 해외 구경 한번 못 해보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려야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엄마 어떠세요? 태국 한번 가보시겠어요?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감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정말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제안일까요? 선영이 평소에는 차가웠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도 있었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순애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태국 여행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출장 일정을 가족 여행과 맞추려고 상사와 여러 번 조율했고, 선영은 여행 가이드북을 사들고 다니며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애는 평생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라 밤에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했죠. 어머님, 여권 사진 찍으러 가야 해요. 내일 동사무소 가실 수 있죠? 선영이 스마트폰으로 달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지 좋아, 선영아. 정말 꿈만 같다. 내가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이야. 다음 날 동사무소에서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순애는 평생 가장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이 여권에 들어가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볼 건데 예쁘게 나와야 해요. 사진관 사장님도 순애의 기쁨에 덩달아 웃으며 여러 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애는 준호에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태국이 여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몇 시간 가면 돼요. 준호도 할머니의 첫 해외여행에 신이 나서 인터넷으로 태국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코끼리도 있고 화려한 사원도 있어요. 음식도 정말 다르대요. 하지만 선영의 모습에서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태국 관광지를 즐겁게 이야기할 때 혼자만 다른 것을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화면을 슬쩍 봤을 때는 여행 정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죠. 여보, 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디예요? 민수가 퇴근해서 물어보자 선영은 재빨리 화면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아, 방콕 시내 관광이랑 그리고 사무프라칸 악어 농장이 유명하대요. 거기서 악어쇼도 보고 특별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악어 농장이라는 단어의 순애는 살짝 움찔했습니다. 악어가 위험하지 않을까? 무섭기도 하고. 괜찮아요, 어머님. 다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어요. 철창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일 가는 곳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신에 찼습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순애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면서도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가 태국 여행을 데려간다고 하네요. 평생 처음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챙겨주는 경우가 드문데. 새 옷도 샀습니다. 백화점은 너무 비싸서 동네 의류 매장에서 여행용 원피스 2벌을 골랐죠. 아줌마, 이거 입고 외국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정말 잘 어울려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본 순애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 순애는 매일 캐리어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밤늦게 혼자 방에서 계속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사무프라칸 악어농장 사고 사례, 태국 여행 보험금 청구 절차, 해외 응급상황 대처법 같은 검색어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통장 잔고와 보험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선영이 대학 동창과 깊은 밤에 통화하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꿈도 있고 내 인생도 있는데 계속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고 살 순 없잖아. 남편은 맨날 출장이고 나는 집에서 애 돌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이게 사는 거야?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무서운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후에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보험금으로 빚도 갚고 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
패션 브랜드 런칭하는 게 내 꿈이었잖아. 드디어 출발하는 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가족들은 각자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순애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 곳곳을 신기하게 바라봤고, 민수는 노트북을 들고 출장 관련 이메일들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준호는 처음 보는 거대한 공항에 압도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어머님, 비행기 처음 타시는 거죠? 무섭지 않으세요? 선영의 질문에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무서워. 오히려 너무 기대돼. 하늘을 난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출국 심사를 받을 때 순애의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여권 주세요. 공무원의 말에 새로 만든 여권을 조심스럽게 건넸죠.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정말로 해외여행이 시작되는구나 실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순애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경이롭게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거 정말 믿기지 않는다. 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 아들도 어머니의 순수한 기쁨에 덩달아 미소 지었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후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다른 나라의 공기를 처음 마셨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 전혀 다른 냄새, 들리는 태국어까지. 정말 외국이구나. 내가 외국에 와 있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첫날은 방콕 시내 관광으로 시작했습니다. 와포 사원의 거대한 금빛 불상을 보며 순애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니. 정말 신기해. 현지 음식도 조심스럽게 맛봤죠. 매콤하지만 맛있네. 우리나라 음식과는 완전히 달라. 하지만 민수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출장 업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내일부터는 회사 미팅들이 연달아 있어서 선영이랑 함께 관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애는 아들을 이해한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일이 먼저지. 선영이가 잘 안내해 줄 테니까. 그날 밤 호텔에서 선영은 내일 일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사무프라칸 악어농장에 가요. 거기가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악어농장이래요. 관광객들이 꼭 가보는 필수 코스예요. 순애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악어를 실제로 보게 되는구나. 생각만 해도 신기해. 선영의 눈에는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차가운 표정이었죠. 네, 어머님. 내일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그 말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순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순애가 곤히 잠든 후 선영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드디어 실행해.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콕의 뜨거운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죠. 첫 해외여행의 설렘과 오늘 가게 될 악어농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큰 악어들을 보게 되는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이미 화장을 완벽하게 마치고 깔끔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죠.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날씨가 정말 완벽해요. 사무프라칸까지 가는 길도 경치가 환상적이라고 하던데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다정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늘 아침부터 중요한 국제 미팅이 연달아 있어서 함께 못 가게 되었어요. 대신 선영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네 일이 훨씬 더 중요해. 우리끼리 재밌게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준호도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악어 보러 가고 싶어요. 다음에 함께 가자, 준호야. 오늘은 할머니가 먼저 구경하고 와서 이야기해 줄게. 순애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호텔에서 사무프락한 악어 농장까지는 택시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태국의 생생한 공기를 마시며 순애는 모든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보이는 전통 가옥들, 길가에서 열대과일을 파는 상인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현지인들의 모습까지 정말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어머님, 저기 보이는 저 독특한 지붕이 태국 전통 건축 양식이에요. 색깔도 정말 화려하죠? 선영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나라 기와집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 세상은 참 넓고 다양해. 드디어 사무프락한 악어 농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악어 조형물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안내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저런 조형물만 봐도 벌써 무섭네. 순애는 조형물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매표소에서 선영이 입장권을 구매하는 동안 순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었어요. 서양인들부터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곳이었구나. 어머님, 이걸 목에 걸고 다니세요. 농장 전체 지도와 안내 정보가 들어있어요. 선영이 목걸이 형태의 안내 지도를 순애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네. 너 덕분에 이런 멋진 구경을 하게 되어서 고마워. 순애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농장 입구를 통과하자 첫 번째로 만난 건 새끼 악어들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아기 악어들이 나무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죠. 어머, 새끼 악어는 이렇게 작고 귀엽구나.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 순애는 연신 감탄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구역에서는 조금 더 큰 악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m 정도 되는 중간 크기 악어들이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선영아, 저것들도 크면 정말 무서워질까? 네, 어머님 저것들이 다 자라면 3m가 넘어요. 정말 무서운 맹수가 되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농장 내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태국 전통 볶음밥과 망고 주스를 마시며 순애는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이국적인 음식을 먹어보다니 정말 꿈만 같아. 선영도 겉으로는 함께 즐거워하는 척했지만 시계를 자주 확인하며 뭔가 계획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농장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는 구역이었어요. 여기는 좀 한적하네. 조용해서 좋다. 순애가 중얼거리자 선영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정말 큰 악어들이 있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일반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죠. 드디어 거대한 성체 악어들이 있는 철창 앞에 도착했습니다. 각각 3m가 넘어 보이는 거대한 악어들이 10여 마리나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물속에 잠겨 있었죠. 어머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저런 걸 실제로 보다니 믿기지 않아. 순애는 감탄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철창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정말 멋진 기념사진 한 장 찍어 드릴게요. 철창 바로 앞에 서보세요. 선영의 제안에 순애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악어들이 저렇게 큰데. 괜찮아요. 어머님, 철창이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는 게 이 농장의 하이라이트라고요. 순애는 선영의 말을 믿고 철창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거대한 악어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죠. 선영아, 빨리 찍어줘. 좀 무서워. 순애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창 문 쪽으로 다가가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애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가 놀라서 뒤돌아보니 선영이 철문을 열고 있었어요. 선영아,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순애가 물어보는 순간 선영이 갑자기 순애를 철창 안으로 세게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죠. 순애는 철창 안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영아, 너 지금 미쳤어? 빨리 문 열어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하지만 선영은 철문을 단단히 잠그고 열쇠까지 빼버렸습니다. 철창 안에서 거대한 악어들이 순애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네가 지금 무슨 끔찍한 짓을 하는 줄 알아? 당장 여기서 꺼내줘. 순애의 절규가 텅 빈 농장 구역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외진 구역에는 다른 관광객들이 전혀 없었어요. 선영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고 드디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패션 브랜드도 만들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바로 그 순간 순애의 스마트폰이 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우연히 녹화 버튼이 눌렸습니다. 선영의 끔찍한 고백이 모두 영상으로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철창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대한 악어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가운데 선영은 냉정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며 살 순 없어요. 순애는 철창 모서리로 몸을 바짝 붙이며 악어들을 피하려 했습니다. 선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런 끔찍한 일을 해서는 안 돼.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수년간 쌓인 불만과 욕망이 폭발한 것이었죠. 보험금 10억 원이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빚도 갚고 패션 브랜드도 런칭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선영의 눈에는 광기 어린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순애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멀리서 농장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거기 있어요? 태국어로 말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죠. 순애는 희망을 품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농장 직원이 다가오자 선영은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태국 돈뭉치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건 그냥 가족끼리 하는 장난이에요. 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선영은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돈을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창 안에서 순애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헬프. 순애도 아는 영어 단어를 총동원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건넨 돈의 액수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치매가 있어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진정할 거예요. 선영의 거짓말은 유창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케이, 언더스탠드. 순애는 그 장면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돈으로 직원을 매수하다니 선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선영아, 너 정말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멀어지자 선영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농장 관리사무소의 CCTV가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CCTV 모니터실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이 이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철창 안에 갇혀 있고 다른 관광객이 직원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었죠.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편 순애는 철창 안에서 필사적으로 탈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악어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악어 한 마리가 순애 쪽으로 천천히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순애의 애절한 목소리에도 선영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뿐이에요. 선영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끔찍한 사고였다고 하면서요. 모든 것이 계산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창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한쪽 모서리에서 배수구 같은 작은 구멍을 발견했어요. 저기로 나갈 수 있을까?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사람이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전형적인 스콜성 폭우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비가 온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와서 금세 농장 전체를 덮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비가 오면 계획이 틀어져. 폭우가 내리면 다른 관광객들이 실내로 피할 것이고 직원들의 순찰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증거인멸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선영아, 비가 오잖아. 이제 그만해. 나를 나가게 해줘. 순애가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어머님.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그리고는 우산을 꺼내서 펼쳤어요. CCTV 모니터실의 직원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화면에서 본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매니저한테 보고해야겠다. 전화기를 들고 상급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철창 안도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악어들은 물이 좋아서인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물이 차오르는 걸 보며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이러면 정말 위험해져. 하지만 동시에 배수구 쪽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구멍이 조금 더 넓어 보였어요. 어쩌면 저 틈으로. 순애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배수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어들의 시선을 피해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폭우 소리 때문에 선영도 순애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선영은 우산을 쓰고 농장 출구 쪽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시간 후에 다시 와서
끔찍한 사고를 발견하는 것처럼 연기해야 했거든요. 완벽한 계획이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농장 매니저가 CCTV 모니터실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직접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고? 매니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스콜성 폭우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농장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폭포수 같았고 철창 안의 물이 수내의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악어들은 물을 좋아하는 본능 때문인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수내는 공포에 질린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큰 악어 한 마리가 수내를 향해 천천히 헤엄쳐 오고 있었거든요. 3미터가 넘는 거대한 몸집으로 물속을 유유히 움직이며 다가오는 모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수내는 철창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다가 발밑에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이게 뭐지? 손으로 만져보니 배수구 같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물이 빠지면서 평소보다 구멍이 더 크게 보였어요. 폭우 때문에 선영도 제대로 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빗물이 사방에서 튀어서 옷이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이런 날씨까지 겹치다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선영은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장 매니저가 보안 직원 2명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CCTV 모니터를 통해 이상한 상황을 목격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매니저는 숨을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철창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저 안에 누군가 있어. 보안 직원 중 한 명이 강력한 손전등을 켜고 철창 안을 비췄습니다. 정말 할머니 한 분이 갇혀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다른 직원은 즉시 무전기로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직 계획한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벌써 누군가 나타난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어.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서기에는 늦었습니다. 저기 어머니가 갇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영은 재빨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야 이 상황을 발견한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매니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몇 분 전 CCTV에서 본 장면과 지금 선영의 반응 사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이 할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죠?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기 계시더라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수내는 물이 계속 차오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수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폭우로 인해 물의 흐름이 거세져서 주변 콘크리트가 약간 부서진 것 같았어요. 혹시 여기로 나갈 수 있을까? 악어들은 민첩하게 헤엄치며 수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수내는 간절히 기도하며 배수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이동시켰습니다. 매니저가 철문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열쇠가 원래 자리에 없어. 평소에는 철문 옆 고리에 항상 걸려 있어야 하는 열쇠가 사라진 거였어요. 누가 열쇠를 가져간 거지? 선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한테 열쇠가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까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뒀어요. 매니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안 직원들도 선영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보안 직원이 철문을 열려고 다가가는 바로 그 순간 순애는 생사를 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배수구 틈새로 온몸을 밀어넣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죽든지 살든지 해보자. 배수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폭우로 인해 주변 콘크리트가 부서지면서 성인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통과하는 과정에서 온몸이 긁히고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순애는 아픔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상관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드디어 배수구를 통해 철창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탈진 상태로 농장 외곽의 배수로에 쓰러졌어요. 살았다, 살아남았어. 매니저와 보안 직원들이 철문을 여는 순간 철창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저기 배수구를 보세요. 한 보안 직원이 배수구 근처에서 순애가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옷 조각과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여기로 탈출하신 것 같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좁은 곳으로 나갈 수 있어?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게 발각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농장 외곽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지만 최소한 악어들의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순애는 농장 외곽의 배수로에서 온몸의 상처를 무릅쓰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도움을 요청해야 해.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농장 관리 사무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상처투성이인 순애에게는 너무나 먼 거리처럼 느껴졌어요. 조금씩이라도 가야 해. 포기하면 안 돼. 온몸이 아팠지만 생존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한편 철창 앞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선영에게 계속 추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할머니가 혼자서 철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에는 강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선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매니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런데 왜 열쇠를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것도 바닥에서 주웠다고? 보안 직원 중 한 명이 매니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지시했어요. 지금 당장 관리 사무실로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봐. 순애는 진흙탕이 된 농장 바닥을 기어가며 관리 사무실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선영이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복수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관리 사무실 앞에 도착한 순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폭우 소리에 묻혀서 안에서 들리지 않았어요. 순애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순애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며 순애를 사무실 안으로 데려왔어요. 사무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직원은 구급상자를 꺼내서 순애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직원의 무전기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서 CCTV 영상 확인 좀 해달라고 하네요. 철창 구역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직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CCTV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 오후 철창 구역의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선영이 순애를 철창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직원은 충격을 받으며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선영이 농장 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순애는 그 영상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직원은 즉시 매니저에게 연락했어요. 매니저님, 큰일 났어요. CCTV에 모든 게 다 찍혀 있어요. 뭐가 찍혀 있다고? 매니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할머니를 철창 안에 일부러 가둔 게 다 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하는 장면까지요. 매니저는 즉시 선영을 더욱 강하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CCTV에 당신이 할머니를 철창에 가둔 게 다 찍혀 있다고 하네요.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보안 직원이 선영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놓아주세요. 저한테도 사정이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제 꿈도 포기하고 청춘도 다 바쳤어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선영의 범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실에서 순애는 따뜻한 담요를 덮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그 좁은 배숙으로 탈출하시다니. 직원은 순애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직원은 USB를 꺼내서 CCTV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이 영상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할머니가 정당방위로 탈출한 거라는 것도 증명되고요. 순애는 그 USB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할 거예요. 할머니는 피해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의 위로에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폭우는 점점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배신, 죽음의 위기, 그리고 기적 같은 탈출.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지만 손에 쥔 USB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농장에 도착한 것은 폭우가 그친 직후였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농장 입구에 멈춰 섰고 경찰관들이 급하게 내려서 현장으로 향했어요. 매니저가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선영은 보안 직원들에게 붙잡힌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악어 우리에 가뒀습니다. 모든 것이 CCTV에 녹화되어 있어요. 매니저의 설명을 들은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국에서도 이런 엽기적인 범죄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선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CCTV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선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순애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태국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 하지만 살아남았어.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통역관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여기 데려온 진짜 이유가 저를 죽이는 거였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말이죠. 통역관을 통해 전해진 순애의 증언에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CCTV 영상을 본 경찰관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 미수죠. 선영의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호텔에서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가 늦는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 시간인데 왜 연락이 없지? 준호도 불안해했어요. 아빠, 할머니랑 엄마 괜찮을까요? 민수는 선영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텔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 태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분들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사건이요? 민수는 준호를 호텔에 맡기고 급히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발 큰일이 아니길 바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도착한 경찰서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의 아내가 어머님을 악어 우리에 가둬서 죽이려 했습니다. 통역관의 설명에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선영이 순애를 철창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을 본 민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 선영이가 한 일인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무사하신가요? 민수의 첫 번째 걱정은 어머니였어요. 경찰관은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님은 기적적으로 탈출하셨어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만난 순애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선영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순애는 USB를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어. 선영이가 한 말들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어. 민수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재생하자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고 드디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수는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준호의 엄마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순애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둘이서 준호를 잘 키워야 해.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손주 걱정을 하는 할머니의 마음에 민수는 더욱 미안했어요. 경찰서에서 선영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민수와 면회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이 맨날 출장만 다니고 집에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선영은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뭐 하려고 결혼했나 싶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끝이야, 선영아.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민수의 단호한 말에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하지만 민수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수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준호한테 이 일을 설명해야 하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어요. 순애는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구나.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다행이야. 손주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아이를 잘 키워야 해. 태국 경찰은 선영을 살인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약속했어요. 선영의 범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수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순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자. 3개월 후 한국 창원의 공단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손주 준호와 함께 키우기 시작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고추까지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토마토 언제 빨갛게 익어요? 준호가 아직 초록색인 방울토마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빨갛고 달콤하게 익을 거야. 사람도 채소도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란다. 아침마다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 순애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 이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채소로 자라다니 정말 신기해. 민수는 회사 출장을 대폭 줄이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갈치도 샀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굴비도 샀어요. 고마워, 민수야. 요즘 내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해. 순애는 아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았어요. 준호는 엄마가 없는 상황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왜 우리 엄마만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아빠가 더욱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걸 느끼며 서서히 적응해 갔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잘 그렸구나.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둘게. 순애는 그 그림을 예쁜 액자에 넣어서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애는 혼자서 라디오를 들으며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은하의 바위섬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랑도 못다한 채로 가시는 이마. 옛 가요를 들으며 순애는 지난 일들을 차분히 떠올렸습니다. 태국에서 겪었던 그 공포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악어들 사이에서 죽음을 각오했던 그 순간, 배수구를 통해 기적적으로 탈출했던 기억. 정말 악어보다도 사람의 욕심이 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태국에서 재판을 받고 살인미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악어 우리에 가둔 엽기적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뉴스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민수는 선영과의 이혼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났고 민수가 정성껏 구운 갈치구이도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직접 기른 상추쌈에 밥을 싸서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상추 정말 맛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달고 싱싱해요. 우리가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맛있지. 정성껏 키운 채소는 마음도 건강하게 해준단다. 순애의 말에 준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크게 웃고 준호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아빠랑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가 준호 어른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줄게.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살 거야. 순애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어. 이제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엄마가 나를 키워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엄마를 모실 차례야. 창밖으로 공단마을의 고요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붉은 불빛들, 아파트 창문마다 켜진 따뜻한 조명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늙어가는 것도 참 나쁘지 않구나. 라디오에서 고향의 봄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익숙한 멜로디가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잔잔하게 흘렀어요. 순애는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 그날 밤 순애는 정말 오랜만에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